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물 마시면 저혈당 오고 뇌혈관도 터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셨는데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 드셨죠? 아침에 물 한 잔 먹는 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마시지 말라고 했다가 좋다고 했다가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아시다시피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 마시는 것도 잘 알고 마셔야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물 마시는 방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물을 어떻게 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시는 게 잘못된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채널, 무조건 당신 편.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이 가장 필요한 시간. 우리 몸에서 물이 가장 필요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잘 때 내분비 기관을 정비하고 뇌를 정비하는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500ml에서 1리터 정도의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인 이 시간에 물을 적어도 500ml 정도는 마셔야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 마실 때 시원한 물이 좋다고 그냥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원한 물 벌컥벌컥을 마시면 뇌혈류량이 급증해서 뇌혈관이 터지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뇌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적당한 물의 온도. 우리가 가장 맛있게 느끼는 물의 온도는 일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2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맛있다고 느끼는 건데요. 근데 맛있게 느끼는 온도와 건강하게 먹는 물의 온도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보통 체온이 36.5도인데요. 물도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셨을 때 가장 좋은 물의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몸에 좋은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을 마시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내 몸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몸의 내부에서 바꿔줍니다.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는 온도를 올려주는 거고, 뜨거운 물 마셨을 때는 온도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차가운 물은 데우고 뜨거운 물은 식혀주는 대사활동이 진행되는 건데요. 물을 잘 흡수하기 위한 몸의 대사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뜨거운 물도 결국엔 몸의 에너지를 쓰게 만들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적당한가요? 하루 동안 마셔야 할 물의 양. 누구는 하루에 1리터를 마셔라, 누구는 2리터를 마셔라 하는데요. 내 몸에 맞는 물의 양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내 키와 몸무게를 더하고 100으로 나누어 주면 몸에 맞는 하루 권장량이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키가 160에 몸무게가 60kg면 160 더하기 60은 220이고 100으로 나누면 2.2가 나오는데요. 바로 2.2리터가 하루에 먹는 권장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권장량이 2.2리터라고 아침에 한 번에 2.2리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 치사량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치사량의 물을 한 번에 먹은 쥐가 죽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사람도 똑같이 물을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똑같이 적용되진 않겠지만 몸에 득이 안 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식전보다는 식후 20분 정도 뒤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200ml 정도 되는 종이컵에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밥 먹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물 섭취가 혈당 관리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는 물만 잘 알고 먹으면 될까요? 당연히 물 말고 다른 음식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의사들이 아침 공복에 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총 7가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진짜? 아침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우유 한 잔씩 드셨는데 놀라셨나요? 칼슘과 단백질 등이 풍부하고 탄수화물과 지방, 비타민 A, 비타민 B, 콜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많이 드시는데요. 우선 우유는 완전 식품이 아닙니다.
우유의 주 성분은 물이고요.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 카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바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가 안 좋거나 약한 분들에게는 위에 부담이 되는 이유이죠.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공복에 먹으면 과한 위산이 위벽을 자극해 무리를 주게 되고 속쓰림이 발생하고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위가 안 좋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고요. 공복이라도 위장이 건강하고 소화를 잘 시키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우유보다는 귀리우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식물성 우유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탄산수입니다. 콜라, 사이다, 또 다른 탄산음료처럼 당 성분이 없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탄산수를 공복에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탄산수에 포함된 탄산가스가 위벽을 자극해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산성 음료로 청량감과 함께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탄산수를 마실 경우에는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탄산수를 마시면 탄산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위장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위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이 비어 있어 탄산수의 자극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수를 자주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산수가 위장의 연동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복에는 탄산수를 마시는 것을 피하고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탄산수를 꼭 마셔야 한다면 물이나 얼음을 섞어 농도를 조절하거나 탄산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장이 약한 사람은 탄산수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안 좋다니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몸에 좋다는 토마토가 왜 안 좋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토마토는 항산화제인 리코펜과 비타민C, 비타민 K, 칼륨, 엽산 등이 풍부하여 심장병과 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펙틴이 풍부한데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토마토 속 용해성 수렴 성분과 펙틴이 위산과 결합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위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위장이 부풀게 되고 통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토마토에는 말산, 구연산 같은 산성 성분 또한 풍부합니다. 이 산성 성분이 많아 토마토를 공복에 먹게 되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을 과하게 분비하게 되어 위궤양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하고 특히 위험 증상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좋고 포만감도 좋아 자주 먹게 되는데요.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저혈압이 있다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아침 공복에 혈관 속에 많아질 경우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칼륨과 균형 상태가 깨져 심혈관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인과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음식인데요.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바나나만 드시지 마시고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과 같은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께는 바나나를 추천드리는데요. 저녁 시간에 드시면 근육의 긴장감을 이완시켜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포만감이 좋고 간편하게 먹기 좋아 아침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아침 공복을 포함한 공복 상태에서 찐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 당뇨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후 급격하게 혈당 저하가 따라올 수 있는데 이럴 때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 다른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타닌이 풍부하여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속쓰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닌에 악유질까지 더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평소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고구마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비타민C, 비타민 E, 칼륨, 티아민, 철분과 지방, 단백질 등이 풍부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과잉 섭취를 하시지 않을 경우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아침 공복에만 주의하여 드시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한 나라로 우리나라는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고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마시는 분들도 많죠. 커피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면도 많이 있지만 아침 공복엔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지방산 등 커피의 여러 물질들이 위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염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고 활력을 더해주는 기능뿐 아니라 공복에는 안 좋은 면도 있으니 반드시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당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당이 높은 음식을 공복에 드시면 급격히 혈당이 오르다가 급격히 당이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절대로 당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렌지 주스나 감귤 주스 같은 과일 음료입니다. 이런 당도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염증이 잘 발생하게 되고 염증이 지속되면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혹시 요즘에 혀에 핏기가 없고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르시진 않으세요? 혀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이게 부족한데 그냥 놔두면 신부전증에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50대가 넘어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이 증상은 바로 철분 결핍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철분 결핍하면 그냥 어지러움증만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두통. 철분이 부족하면 신체는 다른 부위에 앞서 뇌에 가장 먼저 산소를 공급하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양보다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 탈모. 철분 결핍은 빈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모발 손실을 일으킵니다. 빈혈증이 생기면 우리 인체는 가장 급한 곳부터 산소를 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을 보호하는 곳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어 탈모가 오는 것입니다.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세 번째 피로. 우리 몸은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위해 철분이 필요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이며 신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철분이 부족해 헤모글로빈 생성이 잘 되지 않으면 인체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에너지가 감소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네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리는 하지불안 증후군의 약 15%가 철분 결핍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 수치가 낮을수록 증상이 더 좋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다섯 번째 피부와 손톱 문제. 창백한 피부와 변형되거나 부서지기 쉬운 손톱은 철분 결핍으로 인한 증상인데요.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산소가 신체 곳곳에 운반되지 못하고 있다는 알기 쉬운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손톱을 확인해 보세요.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여섯 번째 불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 않음에도 불안감이 자꾸 증가한다면 철분 결핍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신체의 교감 신경계를 촉진시키게 되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철분이 부족하면 심장이 마구 뛰게 되고 편히 쉬어야 할 상황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일곱 번째 염증 성장 질환.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여도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면 철분과 같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기관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에게 철분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8번째 숨이 참. 아무리 깊게 심호흡을 해도 몸속 조직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낮으면 숨이 찬 느낌이 듭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끝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철분 결핍 때도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철분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보조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철분 부족은 인지 발달 및 학업 성취도를 저하하며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기억력 감소가 나타납니다.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 10번째 심장 박동.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 불규칙 박동이나 심장 확장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으로 빈혈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심근증과 철분 결핍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철분 수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철분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철분이 많은 음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 첫 번째 계란 노른자. 철분 부족으로 빈혈 증세가 있을 때는 계란에서 노른자를 챙겨 먹는 것이 좋은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과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어 철분이 흡수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 두 번째 깻잎. 원래 시금치에 철분이 많기로 유명한데 사실은 시금치보다는 깻잎에 철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혈 예방과 개선에 좋은데요. 게다가 식중독 예방과 신경통 개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 세 번째 굴.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릴 만큼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함께 철분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수산식품 중 제일 완전식품에 가까운 굴은 꾸준히 섭취한다면 빈혈에도 좋지만 더불어 피부 미용, 칼로리와 지방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 네 번째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에는 철분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섬유질도 풍부해 장 운동이 활발해지게 도와주어 변비 개선과 장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 다섯 번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 각종 견과류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몬드가 철분 함유량이 가장 높은데요. 아몬드는 노화 방지와 치매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하루 권장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견과류는 보기와는 다르게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한다면 다이어트의 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만 확인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소간,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육류, 장어, 고등어, 마늘, 매실, 청국장 등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분이 많은 들어있는 음식들만 먹는다면 철분이 잘 흡수가 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되는데요. 비타민C는 철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철분제를 함께 드실 때는 식후 2시간 경과 후 드시는 것이 흡수에 가장 좋습니다. 물론 철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한데요. 요즘 제철 나물인 머위도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머위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무심코 먹은 머위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간 60대 부부도 있습니다. 머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영상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